네,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4월 중순에 이미 하반기 전망을 섹터별로 다 내놓으셨던데 벌써? 원래 이렇게 이맘때쯤에 하반기 전망이 나와요? 뒷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좀 빨리 내자, 아. 시장에서 더 빠른 보고서를 원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번 자료들의 특징을 보면은 예전에 각 산업별로 좋았던 시기랑 비교하는 맞아요.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주가 레벨이 좀 지수가 올라온 상황에서 네. 필요한 분석 아닌가. 오. 이게 저희 전체의 의견이라 네. 그런 식으로 각 산업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4월 13일에 대신증권 이동헌 이름으로 리포트가 나왔어요. 맞죠? 네, 맞고요. 다른 산업들도 다 네. 그때 같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찾아보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2편에서 방산이랑 건설 장비에 대한 리포트 내용 얘기를 직접 이동헌 애널의 입을 통해서 들어볼 텐데, 먼저 방산이에요. 방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을에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좀 빗대어져 있는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 맞죠? 네, 맞아요. 네. 정부 예산이 한 500조 정도가 잡혀 있으면 네. 거기서 10%의 한 50조 정도가 방위산업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안 줄어요. 국가 예산이 안 주니까 안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안 주는 거예요? 통일이 돼도 안 줄 거예요. 아. 통일이 되면 네. 대치되는 상황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같은 열강으로 대치가 되니까 다른 국가. 네, 오히려 더 멀리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전력들이 필요하니까 방산 수요는 계속 늘어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국내에서 가져가는 게 있고 수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국내에서는 예산이 매년 증가한다고 하지만 예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거기서 업체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대략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출에 대한 건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어떤 수출 수주가 됐다고 하면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이 수출에 대한 기대들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산주 하면은 대표되는 종목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국항공우주 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동헌 애널의 선택은? 저는 둘 다 좋아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방산은 계속 성장하는 비즈니스고, 업체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긴 하지만 각각의 영역이, 얘는 공군, 얘는 육군, 각각의 영역 또는 엔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전체 전체 산업이 다 성장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도 좋다고 하던데 실적은 얼마나 어떻게 좋은 거예요? 실적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안에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요. 네.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엔진 사업, 이 엔진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네.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항공 엔진. 네, 항공 엔진. 이 부분이 조금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 민수 부분, CCTV나 침망타 같은 정밀기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들이 다시 조금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방산 수출, 하나 디펜스에서 여러 가지 수출들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 기대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방산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위성 사업도 최근에 좀 성장성이 많이 부각되지 않아요? 여기는 어때요? 위성 사업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올해 위성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미국의 캐시우드 CEO의 아크 우주 ETF가 상장을 했고, 네. 스페이스X가 달 탐사 사업자 선정이 됐고, 국내에서는 10월 달에 누리호 발사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 업체들이, 말씀하신 업체 포함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거 말고도 차세대 중형 위성이나 군사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초소형 위성 같은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을 만들어요. 그 위성의 엔진. 네. 한국항공우주도 차세대 중형위성의 프로젝트들을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들을 다 수주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 매력이 좀 충분한 구간이에요? 지금 어때요? 더 계속 잘 갈 거라고 보는데요. 바닥에서 조금 더 올랐고, 그리고 자회사로 하나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 시스템의 성장 포인트들이 되게 명확하고 커요. 네. 그래서 유상증자도 하고 그 돈을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하나 시스템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사 전체로 보면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느낌 아닌가. 거기에 세트르가이라는 인공위성 핵심 사업자를 인수를 하고, 인수했죠. 네. 네. 그리고 김동관 사장님이 여기에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스페이스 허브라는 조직도 TF를 만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네, 왜요? 왜? 부담스러우신가요, 저희가? 제가 말을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요? 되게 쉽게 나는. 이게 그 아침 방송이랑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유튜브여서. 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리포트에 쓴 거 그냥 말로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리포트를 글로 보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맞아요. 네. 이거는 다 작성한 거라 맞아요. 컴플 문제 없어서 편하게 얘기해도 되긴 하고. 제가 다 어젯밤에 한 번 더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적어놓은 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산주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 이 종목이 탑픽이다. 네. 다음은 건설 장비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중국 굴삭기 시장 쪽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전 세계에서 규모는 가장 큰가 봐요. 단일 국가로는 제일 크고요. 전 세계 건설 장비 수요를 그냥 대충 했을 때 연간 한 100만 대. 거기에서 굴삭기 수요를 한 50만 대 보는데 이게 미주, 유럽 선진국이 절반, 신흥국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신흥국의 절반 정도가 중국이지 않을 그 정도 추정인데요. 연간으로 한 15만 대, 지금 좀 올라온 레벨에서는 이렇게가 평균이고요. 과거 지금 몇 년간은 계속 성장을 해서 작년에는 29만 대까지 팔았어요. 그 작년 19년에 20만 대. 근데 올해는 지금 30만 대를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중국 쪽에서는? 자꾸 뭘 하나 보죠? 네, 작년 코로나 중국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무한폐렴이란 용어로 시작된 이후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갔고 그 시점부터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계속 고성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디테일한 지역 간에 어떻게 인프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명확히 다 체크는 안 되지만 과거보다 굴삭기 자체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가동률이 체크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허수가 많았어요. 네. 뭐 판매상한테 판매하고 매출을 잡는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좀 불안감이 덜해요. 완전 그냥 찐 네네네. 그 숫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굴삭기 판매량이 좋고 지표가 좋은데 이게 뭐 언제까지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제까지 좋을까요? 중국은 약간 과열에 대한 우려로 네.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대출을 조이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만 중국 말고 다른 시장은 작년에 다 안 좋았어요. 뭐 인도나 신흥국 나머지 그리고 유럽 위주 다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이 시장들이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생각보다 견조하니까 건설 장비 주가가 좋은 상황인 거죠. 아니 뭐 중국도 이것저것 한다고 하니까 이제 좋은 거고 그리고 뭐 인프라 하면 또 미국 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미국도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 발표를 했는데 근데 미국이 진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건설 장비 업체들이 진짜 수혜를 입긴 입어요? 좋아요? 어때요? 미국은 뭐 인프라가 아직도 전력은 110V를 쓰고 네. 전봇대가 나무 전봇대도 많아요. 저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안 미혼이 가봤어요. 미국 가봤잖아요. 안 가봤어요. 나 미국 안 가봤어 아직. 저도 뭐 몇 번 안 가봤는데 그 뭐 본 풍경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 진짜 그래요? 나오는 이야기도 일단 콘센트가 110V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거 가져가지. 베스포. 저희가 어릴 때 쓰던 음. 뭐 그런 거고 나무 전봇대가 지금 저희는 신도시에 가면 다 지중화돼 있잖아요. 근데 나무 전봇대 이런 게 다 인프라인데 공항이나 철도나 이런 게 다 나이가 있는데 네. 존 F 케네디 공항 같은 데가 7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특수일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보는 이제 두산 바켓 같은 종목은 소형 건설 장비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의 수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두산 인프라코 현대 건설 기계는 역시나 좀 중국 쪽이고 두산 바켓은 미국 쪽이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매출에서 두산 바켓은 미국이 70%고요. 원래 미국 회사예요. 그쵸 맞아 인수했으니까. 바켓을 인수했으니까. 네. 그리고 인프라코나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수혜가 될 거예요. 뭐 캐터필라나 테넥스 같은 미국 업체들이 거기에 집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도 있고 어쨌든 인프라가 전세지급이 많이 되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건설 장비에서 그러면 VS를 붙여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대 현대 건설 기계. 당신은
현 시점에서는 네. 네. 아, 네. 질문이 너무 아. 조잡한가요? 아니 간단 명료해서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용기를 내서 그럼. 네, 저는 부담되네요. 네, 그 인프라코어는 그 현 시점에서는 되게 좋아요. 네. 중국의 포션이 제가 추정하기에는 직간접적인 매출을 다 합하면 거의 50%거든요. 중국이 좋은 거에 대한 수혜를 누리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클 거예요. 다만 지금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 문제가 좀 복잡해요. 네. 분할을 해서 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 지주에 매각이 되고 있고 투자회사는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바꿔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게. 네. 반면에 현대건설기계는 좀 더 간단해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중국의 실질적인 지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중국의 수혜보다는 신흥국의 수혜가 커요. 오늘 이제 BDI가 많이 올랐는데요. 거의 10년 내 최대치 2710포인트까지 갔는데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현대건설 기계가 많이 올라서. 네, 그게 원자재가 좋아지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원자재를 갖고 있는 신흥국들이 개발할 여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나 건설 장비, 광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 네. 그게 직간접 비중으로 하면 현대건설기가 거의 절반이 신흥국의 포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건설기가 상대적으로 오늘도 조금 더 올랐고 신고가 아니에요? 맞아 맞습니다. 신고가입니다. 네. 오늘 8%인가 이렇게 오. 오른 것 같아요. 아, 너무 근데 현대건설 기계가 요즘에 보니까 한 번 오르면 진짜 정말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이었나? 혹시 목표가 이미 넘어갔어요? 넘진 않은데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상황상 네. 제가 이제 뭐 추천이나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그쵸. 네.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변동은 원래 되게 커요. 인프라라는 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좋을 때 확 반영되고 네. 안 좋을 때 이익이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은 커요. 그러면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정도로? 예, 현재는 그렇게 그치, 볼 수 지금 있죠. 팔기 아깝지. 홀딩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까운 구간이 올 수도 있다. 네, 마찬가지인데 네. 이 원자재 사이클을 어디까지로 보는지의 차이예요. 이게 마이크로 사이클로 코로나 이연 수요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 목까지 찼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긴 사이클로 자산 인플레나 원자재 인플레가 오고 있어서 단기 끝날 게 아니다. 지금 경제 재개도 되면 이 시장이 계속 간다고 보면 아쉽죠. 그럼 후자 쪽이신 거네요. 네. 내 멋대로 맞아요? 이 편에서는 방산주와 건설장비 얘기를 해봤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 사이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뷰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셨던 지표를 같이 팔로우하면서 보는 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무작정 그냥 얘기만 듣고 좋다더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술투기는 같이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네. 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